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네어입니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원소와 공급망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AI 서버가 돌아가고 전기차가 달리고 풍력 터빈이 회전하려면 필요한 건 전력보다 먼저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정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체의 생명줄을 한 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끊어낼까요? 아니면 스스로 키울까요? 히토류는 이름처럼 정말 희귀한 금속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정제 기술이에요. 광석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원하는 원소만 추출하는 이 과정은 값이 비싸고 오염이 심하며 기술적 장벽도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990년대부터 이 시장의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채산성을 무시하고 저가 공세로 세계 경쟁자들을 하나둘 무너뜨렸죠. 결국 미국조차 환경 규제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마지막 히토류 광산을 폐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의 전자산업, AI 서버, 국방 기술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목줄이 잡힌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의존을 끊는 대신 스스로 키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규제 완화였습니다. 2025년 행정명령으로 히토류와 전략 광물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죠. 에너지 독립을 외쳤던 석유 시절처럼 이번엔 자원 독립을 국가 전략으로 삼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역 방패입니다. 중국산 정제 광물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재검토했고 필요시 관세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투자.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MP 머티리얼즈 그리고 그린랜드의 템브리즈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와 지분 참여를 검토 중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말 그대로 광산에서 공급망까지 모든 고리를 미국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볼까요? 그린랜드, 빙하 아래에 숨겨진 또 하나의 자원 보고이자 미국과 중국이 새롭게 맞붙은 북극의 전장입니다. 그린랜드는 미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자체 의회와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외교와 국방은 여전히 덴마크가 담당합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덴마크 소속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상태죠. 대표적인 사례가 텐브리즈 프로젝트입니다. 남부 그린랜드에 위치한 대형 히토류 광산으로 현재 미국계 기업 크리티컬 메탈스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히토류 가공업체 리엘로이즈와 이미 생산량의 15%를 선구매하는 계약까지 맺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북극 루트를 만든 거예요. 게다가 덴마크와 그린랜드 정부는 중국 자본이 이 지역 광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소유는 덴마크, 경제적 통제는 미국인 형태로 굳어지고 있죠. 한편 또 다른 핵심 지역인 크바네피엘드 프로젝트는 우라늄 금지법 때문에 중단된 상태지만 최근 그린랜드 의회가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완화된다면 그린랜드는 단숨에 미국 블록의 전략 광물 허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린랜드는 단지 자원을 캐는 땅이 아닙니다. 군사 자원 기후 전략이 교차하는 교두보예요. 미국 공군의 툴레 기지가 이미 그곳에 있고 북극 항로 감시, 위성 추적, 미사일 조기 경보까지 담당하고 있죠. 즉 정치적으로는 덴마크, 경제적으로는 미국, 전략적으로는 북극 전체를 연결하는 미국의 눈과 손이 된 겁니다. 그린랜드는 미국의 땅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미국은 그린랜드의 광물과 항로 그리고 군사 거점을 사실상 경제적 영토처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그린랜드 매입을 언급했던 것도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이 자원 패권의 심장부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결국 미국은 영토를 사지 않아도 자원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영향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변화는 단순한 광산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변곡점이에요.
우선 제조산업, 전기차, AI 서버, 풍력 터빈, 반도체에 들어가는 자석과 소재 체인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MP 머터리얼즈가 GM과 함께 추진하는 미국 내 너디뮴 자석 공장이 가동되면 메이드 인 USA 전기 모터가 현실화됩니다. 배터리 산업도 수혜를 입습니다. 히토류 의존도가 줄면 전기차 제조 원가가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배터리 기술 투자에 여유가 생기죠. 국방과 항공산업 역시 핵심 수혜자입니다. 레이더, 유도미사일, 위성통신, 이 모든 것에 히토류가 들어가니까요. 자체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방 안보는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링 산업, 버려진 자석과 전자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다시 추출하는 에너지 퓨얼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정책의 뒷받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강점은 언제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은 단순히 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존을 줄이는 설계의 기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GE 베르노바는 풍력 터빈용 무 히토류 자석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산 너디뮴에 의존하지 않고 전력 효율을 유지하는 새로운 자기합금 구조를 실험하고 있죠. 독일의 자석 전문 기업 바쿰슈멜체 역시 너디뮴을 대체할 합금 자석을 검증 단계에서 발전시키며 대체 가능한 히토류 시대의 첫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들은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이건 완전한 탈중국기 아니라 의존을 제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적 기술 진화입니다. 한편 마그나칩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히토류 대신 갈륨과 실리콘 기반 전력 반도체로 AI 서버, 전기차 풍력 인버터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대체가 아니라 히토류 사용량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산업적 우회로에 가깝죠. 결국 미국의 방향은 기술로 모든 걸 이긴다가 아니라 기술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공급망을 재설계하는 것, 싸우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스로 키워내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자원 패권을 되찾기 위한 산업의 리디자인, 그리고 공급망의 리셋이에요. 그린랜드는 그 새로운 전장입니다. 그리고 MP 머티리얼즈, 에너지 퓨얼스, GE 베르노바 같은 기업들은 미국형 자원 독립이라는 거대한 설계도의 첫 줄을 그리고 있죠. 미국은 이제 끊지 않습니다. 대신 흡수하고 재편하는 방식으로 자립을 설계합니다. 중국과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의존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금속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 동맹, 그리고 부의 중심축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숫자가 아니라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 산업의 중심, 기술의 진화, 이 세 축이 맞물릴 때 돈의 흐름은 완전히 새로 그려집니다. 트럼프가 택한 길은 싸움이 아니라 설계, 끊지 않고 스스로 키우는 자원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부의 서막이 열리고 있죠. 이 흐름을 읽고 정책을 해석하며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흐름 속에서 태어나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을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넥스트 빌리어네어와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